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내년 연초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CES 2024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연초 되면 CES 그다음에 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네. 이런 거 보잖아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오늘이 CES인데 예, 언제 열리는 거예요?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슈는 주로 뭔가요? 네. 최근에 이 먼저 예고편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전략적인 AI에 대한 AI 전략을 근본 CES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. 지금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 보면 지금 AI 칩을 가전, 모바일, 전체 IT 기기 모두 탑재를 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상용화 내지는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화두가 과연 좀 이 CES가 뭐 올해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좀 AI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.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좀 개최될 예정인데 글로벌 1,200개 업체가 지금 일단 참석을 하겠다. 전체적으로 뭐 3,000개 기업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어요. 올해 많이 가겠네요. 왜냐하면 코로나 네. 때문에 그죠. 좀 제한적으로 맞습니다. 열렸고 작년에도 뭐 가긴 갔지만 좀 강심장들만 가고 사실은 그 IT 기업 직원들 가서 뭐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작년에도. 네, 맞습니다. 근데 네. 올해는 굉장히 많이 가겠는데요. 네, 그래서 3,000개 업체들이 참석을 네. 하겠다.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는 최다 규모입니다. 500여 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. 여기서 삼성전자가 자사 AI 가우스를 전략으로 해서 뭐 AI 전략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생성형 AI 모델의 다양한 제품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어떻게 탑재하겠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공개될 건데 이 관련된 어떤 사항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았고요. AI 관련주들이 기술 고도화 내지는 뭐 상용화 기대감들의 어떤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근본 이 CES 2024에서는요, 이 삼성전자가 최고 혁신사항 3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28개 부분을 좀 수상했고, LG전자의 경우에는 최다 부분인 33개 부분에 대한 혁신사항을 좀 수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, 전체 46%가 한국 기업이 좀 차지합니다. 그래서 310개 부분 중에서 143개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뭐 CES 2024는 한국 기업의 잔치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AI 플랫폼 그리고 드론,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지금 현재는 뭐 키워드로 좀 올라와 있는데 네. 제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. 저는 로봇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이런 키워드를 좀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뭐 드론 AI 플랫폼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좀 홍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단연 화두는 AI인데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들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과 자율주행 헬스케어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관련된 업종들 여기서 관련된 어떤 부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, 뭐 성장 산업이 이런 거죠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또 뭐 로봇 뭐 이런 쪽인데요. 가장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이나 네. 혹은 이제 그 버즈를 통해서 뭐 동시 통역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별로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느냐가 관심일 것 같아요. 네.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CS 박람회의 경우에는 크게 여기서 연동되는 기술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증시에 뭐 작용한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올해 초가 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로봇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비약적인 이목을 좀 끌었고 로봇과 그다음에 UAM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이 테마가 2023년도에 뭐 사실상 뭐 주도 테마로 또 좀 작용을 좀 했었던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
이번에는 이 화두가 AI다라고는 하지만 AI가 사실 우리가 좀 큰 확장선을 보면 IT 부분 그다음에 모바일 뭐 디스플레이 뭐 전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효과 로봇도 그렇고요. 자율주행과 네. 뭐 우리 일상생활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AI 플랫폼이 더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보다는 여기서 연동해서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더 많이 성장했고 어떤 기술이 더 고도화돼서 출시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네.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기업별로 좀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LG전자와 마찬가지로 AI를 탑재한 가전, 네. 생활 가전 부분에 좀 탑재하겠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AI는 사실 체감 좀 잘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뭐 알아서 사실상 뭐 세탁을 하고 이제 그런 단순한 기능들은 현재도 좀 구현되지만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좀 기능이 좀 있을까? 이 부분에 저도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SDV라고 좀 불리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좀 선보이겠다라고 좀 밝혔고요. PBV라고 좀 불리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. 차가 자체적으로 좀 180도 돌면서 주차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량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도화. 그 이전에 지금 컨셉트카는 좀 공개가 좀 된 이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첫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어요. H현대의 경우에는 육상과 해상의 최첨단 건설 기술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는 지금 공장 자동화 분류에서는 뭐 로봇이 단순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인간의 주 활용 역할을 좀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 부분도 주목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공장의 물류와 배송 등을 좀 담당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의 고도화 부분. 여기서 단순하게 물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레일 형태가 아니라 지금 레일 형태로만 구현됐던 게 이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탑재 기능까지 좀 구현된다면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일자리 부분을 좀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웨어러블 로봇 출시된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뭐 보필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최근에 있었어요. 뭐 대량 양산을 내년에는 안 한다. 검토한 적 없다라는 노이즈 이슈는 좀 있었지만 내년도 CES에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첫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테마인데 UAM 기술입니다. 예. 지금 수직 이착륙기가 우리가 단순하게 드론에 관련된 어떤 기술 부분만 보고 있는데 얼마만큼 고도화되고 얼마만큼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가고 많은 주행 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내년도에 파리올림픽에서 시범 운항을 하고 실질적으로 좀 가동을 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많은 기술 고도화를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.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 지금 미국의 오버에어와 수직 이착륙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범 운항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. 원래는 연말까지 시제품을 좀 시제기가 양산된다라고 좀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된 이슈는 좀 없었고 내년 1분기에 시제기가 나오고 상반기 안에는 시범 운항이 좀 되면서 2026년도나 7년도에 정식적인 어떤 양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CES 2024 가전 박람회 이슈하고 기업별 주목할 혁신 기술을 봤습니다. 결국 이제 기업이잖아요, 그죠? 네네. 어떤 기업들이 그런 섹터에 연관돼 있느냐인데요. 관련 주 좀 알려주세요. 일단 AI 부분은 전통적인 어떤 생성형 AI의 어떤 서브 기술이냐 주 기술이냐 이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요즘 AI 섹터라고 하면 너무나 적용 효과가 많다고 보니까 IT 업계는 대부분 다 AI 기술 갖고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기술 고도화 관점, 특화된 관점에서의 어떤 기업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데 저는 AI 부분에 관련된 단기 이슈는 마음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보고 있고요. 온디바이스는 최근 저가 그 구간에서 즉 지금 시가총액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. 오늘 뭐 제주반도체도 굉장히 좀 강했는데 오늘 제주반도체는 오늘로서는 조금 일단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. 일단 제가 원고 준비는 제주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폭이 좀 컸다는 것은
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부 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예, 저희가 지금 화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죠? 네네 오늘도 맞습니다. 급등했죠 제주 반도체도 그죠? 그렇죠. 네. 오늘도 온디바이스 관련 흐름 때문에 좀 신고가 영향이 좀 있었고요. 그래도 윗꼬리는 좀 다뤘네요 그죠? 네네,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지만 관심권에 높고. 네네. 네.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라이콤, 그 다음에 저는 이 주식이 가장 좀 아쉬운 주식 중에 하나가 HL 만두입니다. 네. 이게 너무 완성차 업계에 대한 또 실적 우려감들 그리고 주가의 훼손이 굉장히 컸는데 HL 만두가 보유하고 있는 HL 클랩무브를 통해서 현재 자율주행의 레벨 3, 레벨 4까지 탑재할 수 있는 기술 고도를 좀 이뤄냈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 초소형 레이더를 자율주행에 접목해서 상용화하는 회사가 바로 HL 만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인 이 자율주행 시스템, 자율주행의 차가 현재 구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은 저는 레이더로 보고 있거든요. 우리가 뭐 카메라 모듈과 뭐 라이다의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어떤 예측 측정인데 이게 기후가 좀 굉장히 안 좋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에는 레이더를 통해서 사물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가장 정확성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HL 만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판단해봤습니다. SDV 그리고 PBB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, 모트렉스를 좀 관심주를 보고 있고 네. 로봇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로봇주가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격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완성형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이고요. 삼성향이니까 그죠? 네네. 말하고 있는 뭐 의료 그렇죠. 관련된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죠, 그죠? 맞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 산업용 로봇의 협동 확장성 로봇, 네. 그렇죠.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. 그리고 UAM 부분인데 제가 하나 시스템을 다른 매체에서도 굉장히 그렇죠. 좀 많이 좀 다뤘었고 예.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 저는 추세적으로 봐도 지금 목표가 18,000원 이상은 충분히 좀 도달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. 왜냐하면 네. 지금은 방산 지금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. 네. 방송하는 16,000원 중반까지 왔으니까 이미 네네. 뭐 많이 올라왔네요. 네. 그렇죠. 제가 모 매체에서는 네. 그때 12,000원, 13,000원대 예, 예.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장기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배경이 여기서 수직 이착륙기 즉 UAM 테마에 관련된 주가 반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최근에 방산 그리고 소형 위성에 대한 개발 모멘텀 수주 모멘텀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좀 주도했다면 내년부터는 UAM 테마 상승 속에서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영국 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부분인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는 너무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모빌리티라는 것은 앞으로의 완성차 업계가 자치적인 이 전장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의 영역대로 좀 돌입하게 된다면 전자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LG전자의 흐름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LG전자는 뭐 전장 관련해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, 그죠? 네. 주가는 시원하지 않아요. 왜 그래요? 최근에 조금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네. 지금 뭐 투신에서 뭐 롱포지션 전략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니까 매물을 던지고 네. 다시 롱포지션 매물을 위해서 다시 걷어들인다 뭐 그런 설 때문에 주가 한 4%대 하락을 좀 했었는데 네. 이후에는 이건 뭐 LG전자는 카더라가 있고요. 네, 오히려 뭐 지금 많이 빠졌네요, 그죠? 한 10만 원, 네. 11만 원에서 지금 96,700원이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가 좀 있었지만 네. 지금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실적 기조가 예. 전년 매출 보면 10조. 뭐 누적 수주가 100조라고 하지만 이게 네. 반영돼 봐야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예. 누적 수주가 100조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뭐 근거는 있다 봅니다.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전장 사업에 올인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 근본 CES 2024에서 LG전자가 자체 모빌리티 컨셉트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. 네.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LG전자의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LG전자가 애플과 협업해서 뭐 애플카를 만들지 않을까?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죠. 상한가문 같잖아요. 예. 그런데 LG가 직접 구현한 컨셉트카가 나온다? 네. 이게 아직은 뭐 기사가 크게 되진 않았는데 네, 예.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면 LG전자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예. 판단해 봤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그죠? 10만 원 언더니까. 네. 맞습니다.
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. 뭐 그러니까 약간 못난이 주식이에요. 그죠? 좋다 그러는데 그죠? 네. 수주는 많다 그러는데 네. 주가 맨날 오히려 못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떨어지니까 그죠? 괴로운데 맞습니다. 좋게 보셨고 삼성전자는 모빌리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? 네.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적으로? 그렇죠. 네. 지금 네. 삼성전자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부분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라고 해서 AI 확장력을 좀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궁극적으로는 전장 부분에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 여기에 들어가는 좀 뭐 반도체 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. LG전자와 유사한 결로 자치적인 어떤 컨셉트카 내지는 AI와 자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이 제품 시연 이 부분도 좀 주목되고 있는데 당장 삼성전자는 사실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보다는 로봇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웨어러블 로봇이 과연 어떤 형태로 좀 출시가 될 것인가. 그래서 구현이 어떻게 되고 정확한 양산 체계를 갖출 것인가.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의 또 다른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최근 노이즈 씨가 이게 정확하게 뭐 삼성전자는 우리 대량 양산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. 이 부분은 삼성이 전략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인수 이후에 확장성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특화된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기대치가 지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. CES 2024 관련해서 이제 관련 섹터하고 종목들 쭉 얘기해 주셨고요. 이게 꼭 굳이 CES가 아니더라도 다 사실 지금 관심 있는 성장 섹터 아닙니까, 그죠? 네네. AI, 로봇, UAM, 뭐 다 모빌리티, 자율주행 다 이런 거예요, 네네. 사실은 그죠? 그러니까 네. CES가 끝났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 있게 가는 영역이고요.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AI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보면 AI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시스템 설계 반도체 설계 업체들 얘기했는데 AI 하면 또 의료 AI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네네. 그죠? 뭐 루니, 뷰노, 네. 딥노이드 해가지고 굉장히 급등했다 조정도 있었는데 네. 의료 AI는 어떻게 보세요? 의료 AI는 다른 이벤트 아까 우리 저 박쌤께서 말씀하셨던 JP모건 헬스케어 예, 예. 전 여기서 좀 더 주목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공식화를 했습니다. 아, 엔비디아가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참여 대상 리스트가 10일 중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찾지 못했고 다만 엔비디아가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어떤 방식으로 AI와 접목할 수 있는 의료 AI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뷰노라든가 루닛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배경적인 역할. 저는 이번에 헬스케어에 뭐 참석을 할 것 같아요. 뭐 루닛의 경우에는.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그림들이 지금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뭐 사업에 대한 협력 이슈 이런 것들을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역시도 놓쳐서는 안 될 단기 이벤트다. 이 관점에서는 의료 AI가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한 번 더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CES 2024 관련해서 관련된 기술 부분들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CES가 끝난다고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장주 섹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. 네.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해 주신 종목들 기억하고 보겠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
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